Okay, video number 2. 오늘은 로스쿨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가 정말 너무 바빴어요. 봄방학이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봄방학 때도 안 놀고 2학년 봄방학 때도 안 놀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왜냐면 내년 이맘때쯤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꼭 봄방학을 놀아야겠다 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봄방학 전으로 막 몰아놓은 거예요. 봄방학을 정말 풀로 놀거든요, 제가. 코펜하겐을 갔다가 마이애미를 가는데 놀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화요일날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하러 와서 그것도 보러 갔다가, 그 다음날 어제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서 갈라 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는 바람에 그 공연 준비하느라 또 열심히 연습을 막 틈틈이 하고 또 어제 공연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피곤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학교 생활 브이로그를 이거 다음 영상으로 올리면서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이제 미국 로스쿨 다니는 거의 장단점이랑 준비해야 될 거, 학교 고르는데 고려할 거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막 LSAT 포맷이 좀 바뀌고 그리고 뭐 해마다 입시 트렌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잘하면 된다는 건 이제 불변의 법칙이에요. 잘하면 돼요. 막 시험 문제가 50개인데 100개로 바뀌고 막 이런다고 해서 못하던 애가 잘해지고 잘하던 사람이 못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잘하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된다 이러면 지원을 하고 결정을 해도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다 마음을 굳히고 가야지 해가지고 원서를 넣은 게 아니라 이 점수가 나오면 원서 써야지 해서 시험 공부를 했고, 목표했던 점수가 넘어서 원서를 썼고, 원서 쓰면서 이 학교들만 붙으면 이제 가야지 해서 정말 이제 10개 남짓한 학교만 이제 쓰고, 지난번 영상에 누가 리플로 봤는데 학교 준비하면서 이제 약간 리서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내셔널들한테 불친절한 그렇게 인터내셔널들을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이 몇 있어요. T14 중에서. 저는 거기를 아예 안 썼거든요. 아예 안 썼는데 돌이켜보면 그냥 쓸 걸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뭐 붙는다고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붙으면 제가 이거 쓸 때는 몰랐는데 붙고 나서 장학금 내고를 할 때 이거를 딜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일을 붙었는데 조지타운하고 그 스칼러십 딜을 하면서 나 예일 붙었는데 이러면 이제 스칼러십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레버리지용으로 넣는 것도 될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혹시 you never know. 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재미였잖아요. LSAT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LSAT 공부를 하면서 긴가민가 했던 게 점점점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다. 그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시험 공부를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일을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게 너무 빡세고 몸이 좀 힘들었던 건 있었지, 공부 자체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뭔가 미국에 살아보고 싶다, 미국의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이유로 로스쿨 준비를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 영상을 일찍 보시는 분들,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근데 뭐 학부 전공이 상관이 있냐? 전혀 없어요. 저희 학교에 철학 전공한 사람들도 있고, 의대 나온 사람들도 있고, 교육학 전공한 사람, 정치 외교 전공한 사람, 진짜 다양하거든요. 문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전공이 막 선호가 되고 막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법과 멀어진 전공일수록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입시 어드민들도 많아요. 되게 다른 시각으로 법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를 좀 높이 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딱히 뭐 선호가 되고 선호가 안 되고 이런 전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30대에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도전을 해도 되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30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저는 30대는 진짜 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막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실 10대까지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럼 처음 20년은 아니라고 치고 30대부터 안정을 추구해야 되면 그냥 내가 내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게 딱 20대 10년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내 인생인데 저는 최대한 20대 이후로는 계속 모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험을 위해서 모험을 해야 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아무래도 내 나이에는 안정을 추구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30대가 가면 40대 때 후회한다? 아, 30대 도전해볼걸.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걸로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오늘도 3000% 많이 세네요.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자기 효용감인데 저는 이 자기 효용감을 많이 쌓고 나서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작은 도전을 해버릇한 사람이 큰 도전을 하는 게 더 쉬워요. 그 높이뛰기처럼 이만큼 뛰었다가 이만큼 뛰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뛰려고 하면은 그게 용기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요만큼씩 이렇게 뛰어봤던 사람은 여기서 요거 뛰다가 요거 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계속 해왔어요. 내가 할 수 있나? 해볼까? 할 수 있나 한번 볼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뭐 여행 혼자 가고 뭐 출판사 문을 두들기고 혼자 오디션 보러 가고 막 요렇게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로스쿨 한번 가볼까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 그렇게 요만큼도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궁금하니까 해본 거고 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뭐 아무튼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결정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잠깐 공부 팁을 드리자면 제가 고3 때 공부를 했을 때는 연습생이었거든요. JYP에 있을 때인데 진영 오빠랑 상의를 했어요. 나 이제 곧 고3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 잠깐 연습을 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능까지는 연습을 쉬고 싶지가 않고 1년 쉬면 너무 실력이 퇴보할 것 같고 딱 반년 쉬고 그리고 수시로 회계를 봐서 오겠다라고 회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고2까지는 공부를 그냥 내신만 반에서 한 10등 정도 유지를 했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바짝 해가지고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 배수진을 쳤거든요. 저는 고3 때는 배수진을 쳤고 로스쿨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을 겸업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했는데 둘 다 적합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 상황에 맞게 이제 배수진을 쳤던 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로스쿨 준비하면서는 또 일을 하면서 엘세 공부하고 원서를 썼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 먹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기가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요. 아무리 이것만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거든요. 나 지금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내가 벌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안 되면 나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일적인 공백을 이렇게 통으로 빼놓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병행을 하면서 공부방 월세 낼 거 내고 생활비 벌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뭘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못 땄단 말이에요. 저 고3 때는 정말 그 준비하던 반년 동안은 하루에 진짜 딱 2시간씩 잤고 그 이후로는 로스쿨 올 때까지 4시간씩 잤는데 그 4시간은 어쨌건 자야 됐단 말이에요. 4시간을 안 자면 안 돼. 그래서 4시간은 자야 됐었기 때문에 거절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막 너무 좋은 일들 막 거절하면서 사람들이 야, 너 로또 됐어? 이게 싫어?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큰 일들도 있었는데 거절을 하면서 나 정말 딱 1년만 엘셋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일이랑 같이 병행을 했는데 일을 완전히 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놓음으로써 뭔가 내가 이 공부에 전념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 불태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어른으로서 좀 생각이 많아지고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최소한의 할 만큼은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학교 얘기를 할 텐데 학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한국 로스쿨은 1, 2, 3학년 강도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미국 로스쿨은 점점점 덜 힘들어져요. 그래서 1학년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이에요.
3학년이 제일 이제 할만해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OCI 온캠퍼스 인터뷰 모든 과정이 이제 2학년 가을학기 첫 학기 시작하기 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생 내가 빅로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빅로를 우선 가요. 왜냐하면 로스쿨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빅로에서 이제 몇 년 벌어서 이걸 갚고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빅로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나는 빅로, 저희처럼 이제 인터내셔널들은 빅로밖에 없기 때문에 빅로를 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빅로를 진짜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제 다행히 가고 싶은데 유일하게 갈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이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빅로 정말 별론데 나는 빚이 많으니까 우선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 우선 빅로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고 1학년 성적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1학년이 제일 치열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랭킹이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랭킹 좋은 학교를 이제 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애들만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제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거죠. 제가 로스쿨 갈 줄 모르고 정말 아기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스카터러우의 원엘이라는 책인데, 그거 읽으면서 그게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저자가 이제 자기 1학년 때 원엘 때 얘기를 약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소설인데, 학교 안에 정신 상담하는 데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가려고 했더니 몇 달치 예약이 막 밀려있고, 왜냐면 다 상담이 필요한 거야. 다 전국구로 놀던 애들이, 전국구가 뭐야, 막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들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로스쿨을 오면 A-가 얼마나 높은 성적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나 이번 학기 A- 받았네? 나 이거 왜 A- 받았지? 라고 학부 때 생각하던 것들이 로스쿨 와서는 와, 나 A- 받았다 라고 하게 되는, 그렇게 돼요. A-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뭐 A는 당연히 높은 점수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은 A가 끝이거든요. A 플러스는 그 교수님 재량으로 주시는 건데, 뭐 한 학년에 한 명 줄까 말까 하는 거라서 그냥 없는 점수라고 보면 되고, 4.0, A가 최고 점수인데 A-를 받는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로스쿨 다닌 사람만 알 수 있어요. A-가 이렇게 소중한 학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3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물론 그 LSAT과 학부 GPA가 로스쿨에서의 성적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큰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로스쿨에서 막 날아다니는 애들, 우연히 이제 LSAT 얘기 들어보면 180 받았어. 180이었고 하버드 예일 막 붙었는데 장학금 많이 주니까 조지타운 맞고 그렇더라고요. 잘하던 애들은 쭉 잘하고 마음을 다잡고 온 애들은 더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다 잘하는 애들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로스쿨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상담을 못해요. 제가 처음에는 공부 힘들다는 얘기를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려다가 금방 접었어요. 거의 한 이틀 만에 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학교 얘기를 전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 적응 잘했어, 뭐 공부 어때, 뭐 야 공부 너무 힘들어대. 에이, 네가 1등 하겠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에이, 너가 전교 1등 하겠지.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넌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에이, 그래놓고 또 1등 할 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게 맞아? 이렇게 공부가 많은 거 맞아? 맞아. 이게 노멀한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큰 위안이 됐었어요. 아무튼 1학년 성적이 되게 중요한데, 리딩이 정말 많아요. 리딩이 정말 많고, 뭐 첫 학기엔 4과목, 봄학기에는 5과목을 듣는데 과목당 한 일주일에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읽어요. 4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를 읽는 거죠. 일주일에 과목을 다 합치면. 근데 이게 이제 소설책 읽는 거랑 다른 게, 정말 한 단어 하나하나에 내 모든 집중력과 내 모든 뇌세포를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냥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로 종이를 막 태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뭐 어떤 판례 읽으면 막 어랑 더가 있고 없고로 막 판결이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판례들을 막 계속 읽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초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고, 그 읽은 거에 어떤 부분이건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콜드콜이라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이제 찍어서 시킨단 말이에요. 수업을 위해서 4개 판례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요 판례에 반대하는 의견의 뭐 2번째 이유는 뭐였느냐, 이러면 이제 바로 딱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는 요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그게 그만큼의 공부량이 미니멈이에요. 이건 모두가 다 해요. 이거를 다 하면 삐뿔은 받겠다 싶은 거죠. 근데 그걸로 보고 빙고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정말 공부량이 많았고, 저희는 학교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섹션을 이제 나눠요. 그래서 600명이 다 같은 반에 있는 게 아니라 2명쯤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는 섹션 1이었어요. 이게 약간 해리포터 솔팅햇처럼 이미 입학하면 너는 섹션 몇이다라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알려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섹션 1을 배정을 받았는데 약간 각 섹션별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핀도르, 슬리더린, 막 라벤클러 이런 것처럼 선배들이 너 무슨 섹션이야? 뭐 That's the fun section, That's the crazy section 이렇게 섹션별로 이미지가 있는데 다들 학교 사람들은 뭐 교수님이나 이런 어드민 딘 같은 분들이 에이 그거 다 그냥 하는 얘기고 그냥 it's pretty rando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겪고 나면 아닌데 그 이미지가 맞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섹션 1이 건널 섹션이라 그래가지고 건널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약간 안 좋은 뉘앙스가 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이게 아니라 쟤네 좀 과한 애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섹션 1이 건널 섹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은 섹션에 있던 친구 하나랑 장난으로 소팅햇이 실수했다. 우리 섹션 1 아닌데 나 건널 아닌데? 라고 막 농담을 여러 번 했었어요. 1학년이 끝나면 막 섹션별로 GPA 평균이 이렇게 쭉 뜬단 말이에요. 그걸 봐도 이제 저희 섹션이 건널 섹션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마치고 저희 섹션에서만 2명 이제 하버드로 트랜스퍼 했고, 그렇습니다. 특히 섹션 안에서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더 힘들었어요. 저는 1학년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지만 1학년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2, 3학년 때 성적이 월등히 좋고 2, 3학년 때는 1학년에 비해서 월등히 공부를 안 했어요. 그게 약간 요령이 붙은 것도 확실히 있고, 미국에서 학부를 안 나오고 미국 대학원 경험이 없고 저는 그냥 미국 사람 자체가 처음인 거예요. 생활을 하고 이 아카데믹한 세팅에서 또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다 너무 낯설고 처음이라서 1학년이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1학년 때는 그냥 교수님이랑 인터랙션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피스 아워 가서 이렇게 뭐 질문을 하는 것도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 거, 그냥 그 아메리칸들이랑 인터랙션을 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낯설었고, 저는 파리 살 때 가장 집 같았거든요. 굉장히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라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고, 할 말만 딱 하고 선이 있고, 그게 전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은데, 뭐 여기서 한번 택배가 늦어서 UPS랑 통화하면 진짜 1시간을 통화를 하거든요. 오늘 날씨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지금 이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송장번호가 뭐라고? 이게 이렇게 돼서 안 오네? 저번 주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말이지. 그러면서 구구절절절 이거를 말을 끊을 수가 없게 돼요. 정말 돌이킬 수 없고 보상받지 못하는데 이 시간이 1시간, 한국이었으면 20초 안에 끝났을 이 대화를 1시간 동안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아직도 그 미국 삶과 스몰 토크에는 적응을 잘 못했는데 1학년 때는 특히 더 그랬고, 뭐 학교는 아무래도 로스쿨은 조금 덜 한 게 있지만 그래도 그 휴먼 인터랙션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방법, 교수님들과 친해지고 교수님들이 뭘 원하는지 개별적으로 알아야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렉처의 비중이 얼마만큼인지, 이 전 시험 past exam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교수님별로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선배들이랑도 친해져서 조언을 얻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제 그 적응하는 기간이 꽤 걸렸던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되게 무식하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달달달 다 외우고 그냥 다 준비를 해놓으면 뭐라도 걸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요령을 막 배워서 했어야 되는 거여서, 이 교수님 수업 들은 사람들이랑 막 다 만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더 성적을 잘 받고 막 그런 게 있어서 1학년 때 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trial and error가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2학년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수업을 다 들어요. 내가 다 골라서 듣고, 물론 이제 졸업 요건에 뭐 요런 수업은 들어야 되고, 뭐 advanced writing 들어야 되고, 뭐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들어야 되고, 그런 것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관심이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1학년 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과목만 듣다 보니까 제가 별로 내키지 않는 거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그랬고, 저는 torts, criminal law 안 맞거든요. 사건 팩트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기차에 치여서 막 팔 잘리고 막 강간 상해 막 책 읽으면서 울고 막 너무 너무 힘들고 나는 절대 criminal law defender, public defender 절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읽고 정말 스트레스 받았고 common law, 헌법 들을 때 마음 편했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헌법을 듣는데 우리나라에서 1950년 이순신 누구야, 세종대왕 누구야 이렇게 너무 당연한 배경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인터내셔널들 이제 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남북전쟁이 언제고 뭐 링컨 이렇게 유명한 건 알지만 그 대통령들의 순서들 제퍼슨이 뭐 했고 워싱턴이 뭐 했고 막 루즈벨트가 뭐 했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이제 얘네의 배경지식이 녹아있다 보니까 그게 헌법을 공부를 하는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따로 막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더 걸린 것도 있고 그래도 저는 컬러가 더 좋고 재밌었어요. 뭐 한국에서 로스쿨을 갔어도 비슷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캠퍼스에서 오래 떨어져 있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한 거여서 그거에 적응하는 것도 또 있었고 그래서 1학년은 여러모로 적응을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 시기여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은 공부에 더해서 네트워킹을 해야 돼요. 로스쿨 와보면 부모님 둘 다 변호사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친척들, 아빠 친구 다 어떻게든 이제 변호사들 인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여기 아무도 몰라. 나는 여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뭐 누구 인맥으로 낙하산으로 뭐 잡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고 이 회사의 이 도시 지점에 이 부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걸 이제 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네트워킹을 많이 하는 게 좋고 특히 저는 엔터법, 뭐 저작권법 이렇게 되게 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고 그게 저의 백그라운드랑 많이 커넥트가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꼭 관심 분야가 확실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심 분야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뭐 2, 3학년이 돼서 알게 되든지 아니면 일을 시작하고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되게 하고 싶은 분야가 좀 있었고 그게 변하지 않았어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학교에서 1학년 때는 네트워킹 행사를 진짜 많이 여는데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고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도 막 갔어요. 뭐 M&A 로이어들 패널 토크가 있다. 갔어요. 나는 이걸 모르니까 뭐 혹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뭐 캐피털 마켓 이런 거 가서 들어보자. 캐피털 마켓 아니다. 컨펌 받고 나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되게 많이 다니고 에이지안 아메리칸들, 뭐 다이버시티 패널, 뭐 DC 로펌들, 뉴욕 로펌들 막 진짜 다 와서 이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 랭킹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금 더 랭킹이 높은 학교일수록 이런 행사를 로펌들에서 많이 더 오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킹 하는 기회도 더 많았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킹 행사에서 사실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거고 여기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랑 이제 따로 이제 연락을 해서 또 이제 1대1로 커피챗을 하고 뭐 줌을 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지 이 행사에 그냥 간다고 해서 뭐가 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정말 첫 문만 열어두는 거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이제 발을 넓혀가느냐는 이제 나에 달린 건데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루에 줌 막 2-3개씩 매일매일 하는 건 거죠. 이제 학교 커리어 오피스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얘기를 해요. 이제 막 팔로우업 하는 방법, 이메일로 리치아웃 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어쏘들한테 우리 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다. 나 이제 너네 학교 후배인데 너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리치아웃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줘요. 그러면서 파트너들은 정말 바쁘기 때문에 뭐 파트너들한테 이메일 쓰는 게 막 금기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일식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둬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막 정말 그냥 정말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어쏘들이랑 이제 연락을 하면 이렇게 답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저는 거의 다 파트너들한테만 이메일을 썼어요. 그리고 회신율이 95%였어요. 그리고 다 줌을 막 하고 너 같은 레주메는 처음 본다. 난 너랑 너무 얘기하고 싶고 내가 너 졸업할 때까지 멘토링 해주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로스쿨 전에 활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줌 말고 가서 만난 경우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도 정말 꽤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거기에 되게 열심히 공을 들였어요. 뭐 저희 학교 안 나오고 제가 가는 로펌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되게 전문성이 있으셔가지고 나 너 멘토 해줄래? 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 그 분이 그 파트너로 계신 로펌에 제가 아는 사람이 다니는데 그냥 뭐 일 얘기하다가 나 근데 너네 펌에 있는 분 내 멘토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너 멘토라면서 그 사람 진짜 아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못하는 진짜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인데 어떻게 알게 됐었어? 너 그냥 이메일 보냈는데? 내 답장을 했어? 라고 하면서 너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분이 저랑 이제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다른 변호사도 막 소개시켜주고 그때 제가 소개받았던 분이 그 조니뎁 앰버허드 이혼 재판할 때 조니뎁 맡았던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되게 막 유명해졌어요. 크로스 익사미네이션을 엄청 잘해서 그분도 소개받고 제가 정말 멘토링을 톡톡히 네, 잘 받고 있어서 그냥 콜드 이메일로 리치아웃을 해서 열심히 네트워킹을 했던 1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와 네트워킹이 it was everything. 그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친해지라고 뭐 bar review라고도 하고 뭐 Wednesday wine down 막 이렇게 행사들이 있는데 저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애초에 이렇게 술을 하는 편이 아니고 혼술은 하거든요, 가끔. 그리고 이제 2, 3학년 되면서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막 해피아워도 가고 막 칵테일도 마시고 하지만 1학년 때는 지금도 그냥 그 분위기가 재밌고 한 거지 막 술을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1학년 때도 약간 그렇게 저녁에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다들 행아웃 할 때 안 가고 그리고 몇 번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왜냐면 친구도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애기들이 즐거워하는 거랑 제가 즐거운 거랑 또 좀 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1학년 때는 진짜 그 로스쿨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겠다. 이제 레주메에 도움이 될 NYU Tisch School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음악과정도 수료를 하고 온라인으로 요거 제 리걸 커리어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짓을 제가 이제 1학년 가을학기 끝나고 했습니다. 1학년 가을에 듣는 과목이 있고 봄에 듣는 과목이 있는데 유일하게 1학년 내내 듣는 과목이 있어요. 그 legal writing이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글을 쓰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를 이제 1년 내내 가르쳐주는데 가을학기 끝나고 그렇게 원하는 그 중간 성적이 나와요.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리걸 라이팅 적응하는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리걸 라이팅을 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제 라이팅 펠로우라고 해서 다른 학교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이제 2, 3학년 중에 그 1학년 때 그 라이팅 수업을 정말 잘 들었던 사람들 A나 A-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리걸 라이팅 펠로우가 될 수 있는데 그 펠로우를 한 명씩 이제 붙여줘요. 과제 같은 거 할 때 중간중간 이제 상담을 해주고 제 글을 봐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저희 학년이 매치됐던 리걸 라이팅 펠로우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매칭이 된 거예요. 그 펠로우랑 매칭이 됐던 우리는 다 막 우리 진짜 복 받았다. 걔가 우리 봐줘서 진짜 복 받아. 걔 아니었으면 나 졸업 못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친구가 너무 글을 잘 쓰고 잘 봐줬는데 저한테 제일 처음 해줬던 피드백도 그렇고 학기 내내 It's too pretty. It's beautiful. Your writing is beautiful and we don't want it.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작가니까 이 글을 쓰던 그게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글을 겪어보니까 리걸 라이팅은 라이팅이라기보다는 정리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 efficiency, 효율성과 효과가 다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할 말을 하고 왜인지 서포트를 해주고 할 말 다시 또 해주고 양괄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건데 그것까진 알겠어. 근데 포맷이 되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사인 포스팅 해주고 블루프린트 어디 깔아주고 토픽 센턴스가 막 문단마다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했던 얘기를 왜 또 해야 돼? 이거 읽는 사람들 변호사 아니면 판사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바로 윗문단에 써놨는데 이걸 여기다 또 쓰라고? 왜? 이 리걸 라이팅 그 존재 자체에 갖는 의문과 이 분노와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로 혼돈의 1학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것이 리걸 라이팅이구나. 그래. 뭐 원하는 대로 내가 쓰겠어. 라고 하고 이제 막 맞춰서 이제 글을 열심히 쓰는데 1학년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가을 학기 때 스트러글 했던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이거를 참여를 하느라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에는 한국을 안 들어갔어요. 이 겨울방학 내내 이거에 매달려서 이제 썼는데 사실 이 대회를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졸업까지의 목표가 이 대회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는 한번 입상을 해보는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1학년 때는 참여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이걸로 뭔가 상을 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로 내가 얼만큼 어떤 프로세스로 글을 쓰는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2학년, 3학년 때 입상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건데 1학년 때 상을 탄 거예요. 근데 상을 한번 타면 이제 다시 이제 제출전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첫 해에 입상을 하고 끝났는데 제가 이제 러너업으로 2등을 상을 탔어요. 그래서 2등 상을 타고 이게 음악법 관련해서 아무 주제로나 이제 자유롭게 써서 글을 내는 건데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미 하는 주간에 LA로 초청을 받아서 ELI라고 엔터테인먼트 법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1년마다 축제처럼 이제 그래미 축제처럼 이 변호사들끼리 또 축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음악법, 엔터법에는 지금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네트워킹하고 막 그런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의 첫 번째 순서가 제가 이제 그래미 가서 이제 브이로그 찍은 거에도 잠깐 나오지만 ELI 상 얘입니다. 얘예요. 이 상 받은 사람들을 수상을 축하하는 걸로 행사를 시작을 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수상 축하 전화를 받을 때부터 너가 원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다. 그러니까 보니까 역대 수상자들 보니까 원엘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3학년이고 2학년도 가끔 있는데 원엘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상 받은 걸 축하를 해주면서 그 수상자를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핀 조명 쏴주고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I want to introduce you to our student winners. Let's start with Gina May. Gina, can you please stand? Believe it or not, Gina is a 1L. Yes, during her first year, she found out about the competition, she wrote her paper, and she is a runner-up. 그러니까 다들 주목을 하고 얘 1학년이구나. 그럼 이제 아직 잡이 없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직 온캠퍼스 인터뷰도 시작을 안 할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빨리 잡아라. Somebody call her, somebody give her a job.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행사 이제 중간중간 뭐 인사하고 명함 주고받고 할 때 다 막 와서 정말 유명한 이제 엔터 회사들 법무팀에서 전화해 나랑 인터뷰하자 막 그래서 명함 엄청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연락이 닿았던 곳들 중이랑 한 곳으로 제가 이제 원엘 서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이 없었으면 원엘 서머를 여기서 안 했을 거고 저는 이제 원엘 서머를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전미 음악 퍼블리싱 협회에서 이제 리걸 인턴을 했는데 빅로에 비하면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고 법무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10명 남짓이어가지고 되게 클로스하고 인티메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모두와 굉장히 깊게 친해지고 깊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를 추천함에 있어서 나 얘랑 일을 너무 많이 가까이 정말 인텐시브하고 익스텐시브하게 일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얘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오래 하다가 이제 학교를 오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제 공부머리보다 일머리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을 잘했어요. 일을 진짜 잘했고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너 그 학기 시작하면 엑스턴십으로 계속 쭉 일해줄 수 있어? 2학년 썸머에도 와줄 수 있어? 졸업하고서 와줄 수 있어? 막 이래서 나 비자가 지금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도움이 돼줄게 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해왔던 빅로 파트너들이랑 막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소개를 많이 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분 중에 하나가
제가 가게 될 로펌에 계신 파트너였어요. 그때는 이 회사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 회사랑 온캠퍼스 인터뷰를 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진짜 이 사람이랑 만나봐 해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학년 봄학기 때 모의 재판 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학교 안에서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레주메 빌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로 저널에 들어가는 거를 거의 필수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로펌들도 그렇고 서역시 뽑을 때도 그렇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로 저널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write on이라 그래서 저널에 뽑히는 그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 메인 저널이 있고 Harvard Law Journal, 뭐 Georgetown Law Journal 이렇게 학교 이름 저널이 붙으면 이제 메인 저널이고 secondary journal이라 그래서 뭐 Environmental Law Journal, Criminal Law Journal 이렇게 뭔가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글을 싣는 저널들이 secondary 저널인데 메인 저널로 이제 가는 게 제일 이제 프레스티지하고 제일 뭐 이제 글도 잘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걸 약간 보여주는 그런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제 secondary 저널로 이제 지망을 해서 가는 건데 보통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어요. 왜냐면 그 저널을 하게 되면 공부랑 병행해서 저널에 쏟아드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널을 한다는 게 글을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널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저널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약간 트렌드가 빙로 가고 이제 뭐 클래크 하려면 무조건 저널을 해야 된다는 지났고 아니고 여전히 뭐 저널을 했으면 저널 했구나라고 봐주지만 저널을 하고 안 하고가 막 이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고 그리고 저널을 가서 너는 저널에 글을 싣고자 하는 저자들의 글을 스펠링 체크하고 사이테이션 체크하고 막 그런 거를 포맷을 봐주는 거지 네가 글을 쓰는 건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고 내 공부 시간에서 뺏어서 이제 저널에다 쏟아대는데 그럴 어드밴티지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널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널 일 때문에 막 너무 시간 아깝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싫고 막 그렇다는 사람들만 많고 저널에서 난 정말 보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적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지 않다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어. 저희 학교에 Barristers Council이라 그래서 모의 재판, 그다음에 Appellate, 그리고 이제 Arbitration 팀 이렇게 세 팀이 있어요. 저는 우선 Appellate이 안 하고 싶다는 거는 그 legal writing을 하면서 oral argument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나 Appellate는 약간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중재하는 거는 그렇게 내키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저는 차라리 졌으면 졌지 그냥 타협하는 그게 별로 안 맞아서 성향이 이기거나 지거나 확실했으면 좋겠다가 있어서 중재는 좀 그랬고 그래서 저는 1순위가 이제 mock trial 모의 재판이었는데 모의 재판 팀을 하게 되면 내가 뽑히면 그러면 이제 나는 write on을 안 하겠다 전화를 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이 트라이아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봄학기 시작하자마자 그램이 갔을 때 저는 이거 준비했어요. 팀이 됐어요. 팀이 돼서 그럼 나는 이제 전화를 안 해야지 라고 해서 모의 재판 팀에 합류를 하게 됐고 이제 2학년이 돼서 첫 대회를 참가를 했어요. 첫 대회를 참가하면서 거의 다 그 학부나 하이스쿨 때부터 모의 재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팀메이트들한테도 되게 많이 배우고 모의 재판 경험이 없는 친구가 정말 저 포함해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생 첫 대회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배웠던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도 활동도 했어요. 2학년 때는 이제 조금 더 뭔가 공부랑 네트워킹 말고 딴 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GMA라고 Georgetown Entertainment Media Alliance 엔터테인먼트랑 관련된 그런 학교 동아리가 있는데 부회장을 맡아서 매년 하는 심포지엄이랑 연중에 계속 있는 행사 이런 거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저작권법을 수업을 들으면서 저작권법 교수님 리서치 어시스턴트 뽑혀서 그것도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교수님이 수업 외에 쓰시는 논문 관련 논문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자료들 보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드래프트 이제 교정하고 그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봄학기 때 또 글쓰기 대회를 하나 나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2등 상을 받아서 저작권법 라이팅 대회였는데 그거는 로펌이 이제 주최를 하는 거였어요. 약간 특수하게 저작권법을 하는 로펌이었는데 그래서 그 회사랑
인터뷰를 또 보고, 그때는 제가 이미 2학년 썸머 오퍼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네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say hi 하고 싶었다 해서 인터뷰 보고 장학금도 받고, 론이 생활비 론을 제가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자금은 상당 부분 장학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론을 받는데, 그게 내가 그냥 써내는 금액만큼 론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얘가 보통 생활비가 얼마나 든다, 얘가 렌트가 얼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이만큼이다. 근데 그걸 다 결정을 해가지고 주는 거라서 그렇게 막 아주 넉넉하게 론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계속 글을 써가지고 그 장학금을 조금씩 받아서 생활비 충당을 하고, 뭐 여름방학 때 어디 칸쿤 가고 막 이런 거에 보태고 그랬어요. 그리고 2학년 봄학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졸업하고 갈 로펌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선 내가 이제 살 도시를 이제 미리 체크아웃 하니까 뉴욕에서 석 달 정도 살면서 경험을 해보고, 이게 확실히 저는 이제 로스쿨을 오실 거면 일 경험을 어느 정도 최소한 한 2, 3년은 쌓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일을 하는 환경에 딱 가니까 학부에서 바로 올라온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냥 사회생활 자체를 하는 것도 애들이 집에를 못 가. 애들이 집에를 못 가요. 저는 그냥 할 거 하고 놀다가 갈 때 되면 갔단 말이에요. 눈치를 물론 보죠. 막 난 내 키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약간 그 룸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 애들이 몰라서 나중에 인턴할 때 애들이 나 한 10분 있다 갈 거든. 너 갈 때 같이 가면 안 돼? 그래 같이 가자. 그런 것도 해주고, 뭐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갑자기 새벽에 연락을 받는다던가 밤늦게 연락을 받는다던가 했을 때 그룹 채팅하는 거, 뭐 서로 이메일 보내는 거, 밥 먹을 때 막 말 걸고 이런 거를, 초년생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미국 애들도. 그래서 사회생활 경험이 있다는 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빅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빨리 일하고 싶고, 일이 많았는데 약간 자청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송무 쪽으로 기울었는데, 썸머 처음 할 때는 리티게이션일지 트랜잭션일지 마음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일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졸업하고 이 로펌에 올 건데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파트너들과 다양하게 일을 해보고, 그들의 성향을, 일하는 성향, 개인적인 성격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 어쏘들과도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일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많이 일을 다양하게 했고, 아마 저희 클래스에서 일을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빅로 다들 막 빡세다고 하는데 얼마나 빡센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I don't want to jinx myself. 나중에 막 나 왜 이런 얘기 했지 이렇게 후회하기 싫은데 할만해요. 할만해요. 그렇게 막 매체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진짜 바쁘거든요. 물론 바쁜데 연습생 때 비하면 그 연습생 때만큼 빡센 건 없어요. 근데 또 요즘 애들, 이제 제 동기들이나 저랑 같이 연습했던 애들이 이제 막 연습생들을 트레이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엔 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편하게 연습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떼는 홀스다. 제 연습생 때랑 비교를 해보면 빅로는 할만해요. 꿀은 아닌데 할만해요. 연습생 때까지 갈 것도 없고 워라밸만 놓고 보면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가 더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좀 바쁘게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썸머 어쏘는 월급을 1년차 어쏘처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벌겠구나 라는 것도 이제 좀 가늠이 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썸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다 너무 좋았고,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로펌을 가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일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썸머가 끝나고 3학년을 이제 왔는데, 가을 학기 때 이제 모의재판 대회를 한 번 더 나갔어요. 모의재판 팀을 이제 하게 되면 졸업하기 전에 뭐 최소 한 번은 대회를 나가야 되고, 근데 그건 이미 2학년 때 했는데 3학년 때 또 하고 싶어서 나갔고, 이번에는 파이널까지 올라서 최종 2등을 했어요. 나 너무 콩인데, 로스쿨이 계속 대회에 나가는 거마다 계속 2등을 했는데 아무튼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막 파이널리스트까지 갔다는 게 너무 보람이
있었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대학국법 교수님이랑 같이 계속 리서치 어시스턴트 일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3학년 때 사실 제가 year abroad, semester abroad라고 해서 교류가 있는 해외 다른 로스쿨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좀 아쉬운데 그걸 안 가게 됐어요. 그걸 안 가게 된 이유가 저희 학교에 그 더글래스 에머프라고 카말라 해리스 부군이 대통령의 남편이죠. 원래 로이어거든요. LA에서 엔터법 로이어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아내가 부통령이어가지고 DC로 이사를 오면서 풀타임 로이어직을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되고 부통령의 부군으로 할 일들이 세컨 제너럴맨으로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티칭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엔터법 리티게이션을 티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제 백악관 시큐리티들이 저희 학교를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시큐리티 중에 한 분은 이거 학생들끼리 진짜 많이 웃었는데, 보통 이렇게 진짜 딱 그 수트 하고 이렇게 막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명은 막 체크 셔츠에 막 백팩 메고, 누가 봐도 전혀 학생이 아닌데 누가 봐도 백악관 시큐리티인데 막 학생 차림으로 캠퍼스 다니면서 수차를 하고 막 그런 또 분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분 수업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다들 엔터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 수업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말 극소수고, 그냥 부통령 부군이 하는 수업을 이제 듣고 싶은 거지. 그래서 너무 정말 서버 다운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예 3학년만 들을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학년 때 한 번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수업을. 그리고 3학년 되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2학년 끝나고 저희 모의재판팀 선배가 에모프 교수님의 티칭 어시스턴트였어요. 자기 이제 졸업을 하고 내년 TA를 찾아야 되는데 너를 추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가 GMA 그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심포지엄 때문에도 이제 계속 그 교수님을 썼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인사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미 너를 아시고 하니까 너를 추천을 드려가지고 너가 TA를 맡아줘서 하는데 어때?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랑도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커리큘럼 짜는 거 이제 뭐 줌으로 이제 곧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줌 스케줄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3학년이 됐을 때는 티칭을 가을 학기는 안 하고 봄 학기 때 이제 원래 한 학기에 하나씩 하셨는데 봄 학기에 2과목을 다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가을 학기 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느라 바쁠 거고, 이제 부통령으로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봄 학기 2과목을 다 티칭을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였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수업 중에 하나는 매주 그 엔터법 소송 관련한 저명한 인사나 이제 변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미나식이었는데, TA들이 먼저 이제 연락을 해서 다 만나고, 제가 그 전 TA한테 듣기로는 끝나고 그 뒤풀이에 같이 참석을 할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너가 리티게이션 하고 속모일 하고 싶으면, 특히 엔터법을 하고 싶으면 이만한 네트워킹은 없다. 이게 끝이다.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저는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링을 잡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대통령 부군이 되면 부통령 부군이랑은 차원이 다른 책임을 받게 되는, 이제 그냥 이제 풀타임으로 백악관에서 하실 일이 많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본가인 LA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이번 봄학기는 가르치지 않는 걸로 지금 이제 결정이 났어요. 뉴욕에 있는 로펌을 가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 DC랑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또 티칭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딱 내가 TA할 수 있는 면도만 스킵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3학년은 조금 더 편하게 보내라는 계시로 알고 설렁설렁 마지막 학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학기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는 정말 최소한의 학점만 듣고 수업 4개 듣고 있고요. 다 세미나고, 그래서 저는 학기 말에 시험은 안 보고 페이퍼만 4개를 쓰면 되는 상황이고, 수업은 주 2회 화요일 수요일만 나가고 있어요. 공부를 화요일 수요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할 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1, 2학년에 비하면 훨씬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 어려운 점을 정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얘기 해요. 공부에는 때가 있다. 왜냐하면 30대 체력이 20대랑은 확실히 달라요. 20대랑 확실히 다르고 건강 많이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운동할 시간이 하나도 없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활동량이 정말 많았다
했단 말이에요. 확 이제 활동량이 줄고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뇌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냥 몸 자체가 되게 안 좋아지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학기는 건강과 몸무게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지금 돌아가는 중이고요. 학교 생활 건강 말고는 딱히 그렇게 학교 자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괜찮았어요. 다 되게 나이스해요. 또 한 번 학교 랭킹의 중요성. 이게 다들 어쨌건 이제 우리 학교 나와서 다들 서로가 상대평가기는 한데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을 안 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예요. T14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뭐 여기 나와서 다들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우리끼리 싸우는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근데 조금 더 랭킹이 낮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는 나 지금 빨리 탑 10% 들어서 트랜스퍼 해야 돼, 나 T14으로 트랜스퍼 해야 돼, 막 그런 분위기가 또 있다고도 들었어요. 다 막 수업 빠지면, 아파서 빠지면 막 이메일 와 있어요. 너 오늘 아팠다며, 나 오늘 수업 노트 필기한 거 내가 첨부 파일을 보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친구들 다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챙겨주고, 미리 면접을 본 친구가 있으면 너 거기 면접 봐? 이 로펌 파트너들은 이런 거 좋아하더라, 이런 거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더라, 막 이렇게 서로 팁도 서로 주고받고 되게 정말 서로 코오퍼레이티브하고 막 너무 나이스한 분위기고. 저는 또 저희 학교라서 더 좋았던 거는 DC가 정말 딱 학교 다니기 너무 좋은 도시예요. 저는 뉴욕이었으면 공부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친구들도 더 많고. 외진 시골은 아니기 때문에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위를 분산시킬 정도로 막 너무 신나는 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공부하기 좋은 도시예요. 집중하기 되게 좋은 도시였고, 여기서 막 계속 살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딱 그 로스쿨 3년 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완벽한 도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 또 로스쿨 3년을 리캡을 한번 해봤습니다. 졸업을 해서 변시 준비하면서는 또 마지막 학기는 어땠다라고 얘기할 거리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전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은,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뭐 미국 생활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계속 여행 작가로서 뭐 1년에 막 반 가까이는 계속 나가 있는 생활을 했었고, 원래 그렇게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 아니고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해서 그렇게 막 외롭고 막 그렇진 않았어요. 조카들 보고 싶고 이거는 너무 큰데, 저는 사실 이제 솔리튜드를, 고독을 즐기는 편이어서, 저는 고독이랑 외로움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고독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외로움은 못 느끼는 편이고, 그리고 뭐 학교를 다니고 또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소셜 프레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없는 직업군인 것 같아요. 이래야 돼, 넌 로열 할 거니까 이래야 돼, 너는 학교 다니니까 뭘 이래야 돼, 이런 게 없고 굉장히 다양성을 좀 존중해주는 컬처인 것 같고, 그거를 애초에 좀 안 느끼는 성격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있는데 제가 무시하는 느낌이었다면 미국은 아예 그런 게 없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좋고요. 저는 앞으로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것 같아요 라고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저는 늘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받아들였고, 어렸을 때 그걸 막 맞서 싸우는 편이었다면 지금 그걸 좀 받아들였고, 제가 좀 고집을 부리면 운명이 저를 더 세게 막 후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순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변시 준비하고 1년차 어쏘로 도시를 옮겨서 뉴요커가 되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른 또 그 일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3학년으로서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일상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학교 가는 거, 수업 듣고 집에 와서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소소한 일상을 또 얼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빴던 한 주 모습도 좀 담아봤는데 그것도 잠깐 소개해볼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최대한 또 열심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